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저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랑 볼티모어 보는데 저는 몇 번 이 허더라는 친구에 대해서 꽤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얘가 공 같은 것들은 경기를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물 자체는 잘 가지고 온다. 이 친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4승 1패 3.00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보통 디트로이트가 불펜들을 많이 쓴다. 허더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써가면서 세먼스라든지 그런 애들 써가면서 오프너를 쓰고 혹은 얘네들한테 한 5이닝 정도를 맡겨요. 그 다음에 단단한 불펜으로 게임을 가져가더라. 지금 후반기 때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굳혀주는 능력, 이런 허더 같은 애들, 신인 애들이 한 4, 5이닝 정도 적당히 잘 먹어주면은 우리가 뒷문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허더라는 친구 자체가 지금 33이닝 동안 볼넷도 4개밖에 없고 삼진 숫자도 적당한 편이죠. 피홈런도 3개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장 선발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디트로이트가 지금 후반기에 강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상대인 애플린 볼티모어 이적 후에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복귀전이 바로 직전 경기였었고 직전 경기도 한 5이닝 3실점 그 경기도 볼티가 패배를 했는데 사실 애플린이 그 경기를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요즘에 볼티 빠따는 정말 지옥이죠. 볼티 빠따가 일을 못해가지고 애플린이 그래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내일 경기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빠따 한창 좋았었다가 어제 이제 코로라도한테 4안타밖에 못 치면서 스쿠발한테 승리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내일 다 만나는 애플린은 어제 만난 펠트너보다도 더 어려운 상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빠따 내일 역시 장담할 수가 없다. 볼티모어 빠따 당연하게도 요즘에는 참 어둡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이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잖아요. 지금 중부지구 1위가 클리블랜드고 2등이 켄자, 3등이 미네, 4등이 디트로이트인데 지금 이 2, 3, 4등 모두 중부지구 2, 3, 4등 모두 다 이 포스트 시즌에 디트로이트까지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기는 있거든요. 3승 정도만 따라가면 미네소타를 잡을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도 아직까지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볼티모어는 뭐 양키스가 지구 1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전체 와일드카드 1위예요. 갈 길이 바쁜 쪽은 디트로이트이긴 합니다.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만 보여요. 그래서 좀 끈끈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빠따를 주고받으면서 끈끈한 매치일 것이냐 혹은 잘 막으면서 어떻게든 한 점을 내는 한두 점 내는 승부일 것이냐 그 사이에서는 저는 좀 저득점 승부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7.5기도 하고 저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싶어요. 되게 힘든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매츠. 필라델피아는 지금 리그 전체 그 이제 승률 1위입니다. 특히나 홈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인데 리그 전체 승률 1위에다가 홈에서 50승 25패 가장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팀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받는 모습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다 보니까 당연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셔널리그 같은 지구 2위가 매츠거든요. 매츠 입장에서는 이 애틀랜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이게 매치가 아무래도 승수가 좀 모자라요. 얘네들 80승이어가지고 당연히 필라델피아 추격은 힘들고 애틀랜타랑 차이를 얼마나 벌리냐 그런 싸움인데 그러니까 두 팀 다 특히 이제 매치 쪽이 동기부여는 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경기를 매치가 무난하게 좀 비비겠냐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놀라가 종종 고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도 4점이 있던 5실점 맞으면서 조금 고전하긴 했는데 주목해볼 만한 점은 그 이제 에런 놀라가 올 시즌 방울 자체가 일단 훌륭합니다. 우리가 알던 놀라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보시다시피 홈이랑 원정 편차 올 시즌 내내 사실 홈이랑 원정 편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년에는 계속해서 홈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점들이 조금 두드러지죠. 홈에서는 4경기 동안 1.43 원정에서는 4경기 5.57 조금 갈리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홈 놀라라면 저는 지금은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 퀸타나도 요즘에 3경기 동안은 나름대로 회복한 모습이 있다. 그 전까지는 퀸타나의 방어율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사실 이거보다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선발 투수의 능력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퀸타나가 놀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냐 그거조차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저는 뭐 이 경기는 그냥 필라델피아 승사이드에 언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다 특히 놀라 같은 경우는 홈에서 잘한다는 점들 퀸타나도 요즘에 나쁘지 않다는 점들 이거랑 언더 보는 거는 매치에 빠따가 정말 신통치 못해서 그래요.
매치가 어제도 뭐 4안타 치고 6득점이나 내가지고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토론토한테 보호된 프란시스한테 8이닝 동안 노히트를 쳐맞다가 9회 초에 들어서 린도의 솔로 홈런 이후에 그 이후에 토론토 불펜을 공략하면서 물꼬를 튼 9회만 그냥 상당히 많은 득점을 가져갔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매치 빠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모조리 한 자릿수 안타, 팀 타율은 1할 9푼 8리, 반면에 팀 방어율 2.20, 상당히 매우 짙은 언더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냥 저는 언더 쪽이나 뭐 필라델피아 승리 그런 쪽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캔자, 이 경기도 패스하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캔자시티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2등이거든요.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2등인데 미네소타라든지 디스로이트 이런 팀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하다. 그래갖고 지금 그 와일드카드 순위상으로 볼티모어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캔자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뒤에 미네소타가 있는데 2승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캔자는 좀 확실하게 차이를 벌려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하필이면은 왜냐면 피츠버그가 지금 이미 뭐 와일드카드 레이스는 당연히 탈락을 했고 시즌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인데 오티즈 정도면은 피츠버그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5경기 동안 2.83 기본적으로 올 시즌의 방울 자체가 마시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상태죠. 그래서 캔자는 이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상대 투수도 빡세고 원정이기도 하고 왜냐면 캔자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꽤 괜찮아요. 45승 30패인데 원정에서는 35승 37패 이렇게 홈이나 원정 차이도 큰 편이기도 하고 오늘 나오는 마슈 역시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러다 보니까 뭐 캔자에서 다른 선수들 뭐 레이건스라든지 싱어, 뭐 와카 또 이제 루고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선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같으면 캔자를 보고 싶은데 이 경기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 피츠버그 시즌 동사 망쳤지만은 마이애미를 스윕하기도 하고 최근 뭐 짠물 빠따긴 하지만은 4연승 달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예측이 매우 어렵다.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경기 워싱턴 대 마이애미 여러 번 말했지만 올 시즌 이미 나가리가 된 두 팀인데요. 비교적 지금 얘네들이 꺼낼 수 있는 선발들 가운데서는 최적의 선발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DJ 허츠 올 시즌에 데뷔해가지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막 두 자릿수 삼진도 곧잘 잡아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5경기 들어서는 방어율도 훌륭한 상태이고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데뷔 시즌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꽤나 이제 나쁘지 않은 투수라는 건데 마이애미 역시 사실 에드워드 카바레라는 제가 맨날 욕만 했었죠. 마이애미에서 뭐 이제 피홈런 많고 볼넷 많이 주고 뭐 그런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마이애미가 제가 매번 여러 명의 선발들이 이탈을 했다. 샌디 알칸타라도 그렇고 유리 페레즈, 러자도, 브렉선 게리 원래 마이애미의 지난 시즌 로테이션을 돌던 애들이 전부 다 나가리가 됐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게 에드워드 카브레라인데 근데 카브레라가 못하다가 요즘에 꽤나 괜찮습니다. 최근 4경기만 따져도 이렇게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볼넷은 여전히 많지만은 그렇다고 엄청 심각한 수준까지도 아니고 피홈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까지 안 좋다가 그 최근 10경기 동안 3.13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볼넷 28개 이닝이 한 절반 정도는 내줬어요. 근데 피홈런도 6번밖에 없고 나름대로 호전된 상태입니다. 10경기 중에 필라델피아한테 4이닝 6실점 두드러 맞은 거 말고는 전부 다 괜찮게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아닐 때는 전부 다 좀 마이너에서 끌어다 쓰고 개판인 투수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올 때면은 그래도 마이애미를 좀 봐줄만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일 경기는 언더 정도 생각이 나긴 납니다. 근데 사실 뭐 선발 투수는 괜찮은데 그리고 양팀 다 빠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좋게 보기는 어렵긴 하잖아요. 그러긴 한데 일단은 올 시즌 내내 워싱턴이 마이애미를 두드러 패다가 이번 시리즈에서 마이애미가 2승 가져가면서 상대 전적도 8대0에서 8대2가 됐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도 나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은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얘네 둘 다 또 불펜도 별로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언더가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지라고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요.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 제가 어제 경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 둘이 올 시즌 만날 때마다 맨날 피 튀기는 오바 게임이 났었다. 아마 상대 전적 9번 중에 7번이 오바를 했었나 그랬었는데 어제는 언더가 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선발도 사실 쿠퍼 크리스웰이랑 양키스도 코르테스 둘 다 좀 애매하다. 근데 요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거보다도 두 팀 다 요즘 빠따가 너무 개판이니까 그게 이제 언더의 가장 큰 근거였는데 어제도 뭐 언더가 났죠. 2대1밖에 안 되고 오늘도 양키스 대 보스턴 슈미트랑 하우크 정도면은
꽤나 내보낼 만한 선발입니다. 물론 이제 하우크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슈미트는 이제 갓 복귀를 했다.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4.2이닝 동안 무실점했고 복귀전에서 75구를 던졌는데 제가 여러 번 슈미트는 작년이나 올해나 특히 올해는 성적이 더 좋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거의 한 20경기가량 못해도 최소한 5이닝 3실점 이상 그 정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만한 이런 모습들을 20경기 가까이 꾸준하게 보여줬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내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뭐 슈미트나 하우크는 기복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최저점이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 팀의 빠따가 너무 개판이라는 건데 특히 뭐 양키스의 지금 에런 저지는 커리어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 시즌 이제 좀 한창 잘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뭐 베이브루스를 소환하고 21세기 최고의 타자니 뭐니 뭐 이렇게 했다가 최근 16경기 동안 홈런도 없고 엄청 부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양키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랑 비슷한 시각입니다. 두 팀 다 결국에는 선발 투수 꽤나 봐줄 만한 애들이고 오히려 어제보다도 저는 믿을 구석이 있다고 보기까지 하는데 양 팀의 빠따 역시 너무 개판이라 가지고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이게 근데 아직까지 거스먼이 좀 불확실하거든요. 거스먼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저는 여러 차례 토론토에서 뭐 베리오스, 거스먼, 보우덴 프란시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토론토를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다 이랬었어요. 그 외의 선발들은 별로 믿지는 못하겠고 왜냐면 거스먼이 최근 6경기 동안 우리가 알던 거스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넷이 조금 있다는 게 아쉽긴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나 거스먼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올 시즌 초반에 너무 쳐박아가지고 방어율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특히나 올 시즌 내내 홈에서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홈에서의 안 좋은 점도 많이 좀 집어던진 상태이기도 하고 거스먼이 나온 날은 토론토를 괜찮게 볼만한데요. 상대팀인 세인트루이스의 패디 물론 화싹에선 잘했지만은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 7경기 동안 그때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싹에서는 뭐 2점대 방어까지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는 오히려 안 좋아진 모습만 많이 보이거든요. 볼넷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선발은 사실 거스먼이 좀 더 분위기는 좋다고 볼 만한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할 말이 없다. 특히 이제 토론토는 간간히 잘 쳐요. 얘네들이 두 자릿수 안타를 칠 때는 많이 이겼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뭐 6안타, 7안타, 8안타, 4안타, 6안타 뭐 이 꼬라지여가지고 심지어 저번에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가 8이닝 노히트를 했는데도 그 경기를 졌잖아요. 그 정도로 토론토에 빠따 미진 터치가 못하다. 이런 시점이어서 토론토가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2승 7패 되게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도 한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구간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8경기 한 자릿수 안타여도 4승 4패로 반반은 쳤고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사실 빠따는 토론토보다는 세인트루이스가 낫다고 한다면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고 선발은 거스먼이 낫지만은 빠따적으로는 둘 다 별로긴 하다. 그나마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이나마 낫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이 경기도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거스먼 나오니까 토론토 승보는 정도 그거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 경기. 테너바이비가 등판하는데 테너바이비가 직전 등판도 그 알렉스 콥이 이제 손톱 쪽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하루 휴식을 덜 하고선 그냥 앞당겨서 나온 경기였는데 테너바이비가 그전 경기도 잘했습니다. 그 경기도 이제 5이닝 2실점 정도로 괜찮게 해줬다. 상대가 다저스였는데도 갑작스러운 등판에도 좀 호투를 했었고 올 시즌 내내 보면은 커리어 통산 보면은 테너바이비가 이 두 시즌 동안 뭐 4일을 쉬든 5일을 쉬든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4일만 쉬고 올라와도 오히려 3점대 방어율로 5일 쉬었을 때 그 4점대인 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또 이번에도 또 4일 휴식 후에 등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던져줄 수는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또 고장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아무래도 투수들이 휴식일이 부족하다 보면은 누적된 이런 뭐 소모 어깨라든지 팔꿈치의 소모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개비 윌리엄스는 그런 것들 때문에 1이닝 만에 5실점하고 내려갔었죠. 그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바이비는 기록상으로는 최근 두 경기 잘하고 있고 4일만 쉬고 와도 잘하는 애다. 그 정도는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요. 잭 라테 직전 경기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는데 이제 복귀하고 두 번 던졌는데 첫 경기 때 4이닝 4실점, 직전 경기 5이닝 무실점. 그냥 좀 애매해요. 사실 두 팀 선수들이 모두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죠. 둘 다 뭐 그냥 적당히 해주는 애들이다. 안정감 있게 뭐 볼넷 같은 거 조금 덜 주고 이런 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이제 이닝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저는 바이비가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좀 좋게 볼 여지는 많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캥기는 부분들이 많죠. 클리블랜드도 빠따를 잘 치는 팀이 아니고 템파베이도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한창 안 좋을 때보단 빠따가 조금 살아났다. 아까 말했다시피 바이비의 이런 휴식의 이슈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냥 언더는 최근에 양팀 다 빠따도 별로기도 하고 언더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거지 별다른 근거는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라텔이 고전할 수도 있는 거고 바이비가 이 휴식일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치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이 경기가 별로인 경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 볼게요. 다음 애틀랜타 대 다저스. 사실 슈벨렌바랑 랭던 렉 둘 다 뭐 신인 치고는 괜찮은 애들인데 아무래도 슈벨렌바는 유의미하게 더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로 100이닝을 돌파할 걸로 보여요. 근데 랜던 렉 같은 경우는 뭐 이닝 소화는 별로 없고 경기는 많이 안 졌습니다만은 올라올 때마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한번 소집이 돼가지고 6이닝 2실점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은 랜던 렉은 그냥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의 활약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슈벨렌바는 사실 올 시즌 내내 잘해줬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세일 다음으로 레이나드 로페즈가 없을 때는 믿을만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하필 직전 경기는 5이닝 6실점으로 조금 두드러 맞았습니다. 토론토라는 좀 얕잡아볼 만한 상대한테 그때 아마 베리우스랑 맞대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저는 언더를 봤지만은 오바가 떴던 그런 경기였었고 요즘 보면은 이제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쉬워지고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첫 시즌이다 보니까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고 직전 경기에 크게 실점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넥보다는 슈벨렌바가 좀 더 많은 이닝을 보여줬고 그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투수는 저는 슈벨렌바가 요즘에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좋게 보는 게 맞다고 싶긴 한데 빠따는 차이가 꽤 있죠. 애틀랜타가 간간히 잘 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에 또 워싱턴한테 6이닝 동안 1점에 그냥 그치기도 하고 아무래도 빠따는 다저스가 낫기는 나아요. 기대치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게 다저스가 프렘 받았으면 다저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다저스가 역배를 받을 정도로 내기 못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빠따는 확연하게 다저스가 나아 보이고 저는 그냥 언더에다가 다저스의 뭐 프렌이라든지 최대 1반승까지 볼 거는 같은데 글쎄 이거는 슈벨렌바의 상태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갑자기 뭐 내기 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산은 서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다 괜찮은 애들이라고 봐가지고 언더 다저스의 뭐 프렌이라든지 1반승 사이드 이렇게 볼게요. 다음 경기 화싹 대 오클랜드. 또 뭐 맨날 말했습니다. 게럿 크로시가 전반기 같으면 얘가 나오면 화싹을 우습게 볼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게럿 크로시에는 뭐 이닝 관리 받고 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지라 직전 보스턴전에서도 2이닝 4실점으로 그냥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전반기 때는 화싹이 구단 최다 연패 기록을 막 작성할 뻔할 때 그때 크로시에가 한번 막아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닝 관리를 받기 시작한 크로시에는 우리가 그냥 기록이 이렇거든요. 그냥 우습게 봐도 됩니다. 그냥 물론 갑자기 뭐 내일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고 반면에 오클랜드의 바소 직전 경기가 이제 9월 들어서는 첫 경기였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도 4경기 동안 뭐 이랬었다. 근데 한 경기 못해가지고 성적이 이런 거지 나머지 경기는 대부분 잘했다. 이렇게 믿음을 줬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그냥 6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딱히 이 친구에 대한 혹은 뭐 누적된 무언가가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직전 경기에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화싹은 지금 팀이 이미 망했잖아요. 팀이 이미 망했고 오클랜드는 어쨌든 휴스턴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를 펼치고 후반기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거의 뭐 수위권에 이런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오클랜드 보고 싶거든요. 오클랜드 물론 빠따도 걱정이 되고 이 바소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올 시즌 4경기밖에 안 치렀고 그 전에 이제 3경기는 전부 다 좀 옛날 성적에다가 선발로서는 한 경기밖에 제대로 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껄끄러운데 그만큼 화싹이 별로예요. 저는 화싹을 상대로 오클랜드가 이 정도 배당이면은 그리고 크로시에도 거의 뭐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오클랜드 승리 지르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클랜드는 올 시즌 186홈런으로 이런 좀 빅뱃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홈에서는 86방, 원정에서는 100방으로 특히 원정에서 홈런이 더 잘 터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오클랜드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신시내티인데 이거는 베일리 오버가 지지난 경기 개털렸잖아요. 애틀랜타한테 2이닝 만에 9실점을 하는 아주 거하게 세금을 크게 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맨날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한 13, 4경기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전에도 한 번씩 털릴 때마다 이후 경기들을 꾸준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털린 이후에도 2경기 동안 6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제대로 분노 모드로 이렇게 다시 방어를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활약 중이고, 신시애틀은 이제 아귀아르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이닝 소화도 많이 아쉬워요. 커리어 2번째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얘가 6이닝도 먹을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후에는 뭐 4이닝, 2이닝, 4.2이닝 뭐 이 정도밖에 안 던지고 있어가지고 내일 나오는 아귀아르는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시지도 불펜이 꽤나 괜찮아요. 오늘 쓸 수 있는 애들도 많고, 내일 아귀아르한테 그렇게 많은 이닝은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신시내티나 또 뭐 다른 이렇게 불펜 많이 쓰는 팀들, 마이애미라든지 그런 애들이 선발 변경 이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내일 아귀아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조금 좀 지뢰 같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일리 오버가 나온다면은 좀 베일리 오버한테 힘을 실어줄 만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냥 저번에 한번 털린 것 뿐이지 이후로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미네소타가 빠따가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요즘 2경기 동안 천사 상대로 10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그나마 2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빠따가 조금 살아나긴 났어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로이스 루이스도 없다, 미란다는 부진하고 있다, 코레아는 지금 빠졌다, 미네소타가 빠따가 사실 좀 반등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글쎄 어쨌든 미네소타가 잘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지금 치열한 와일드카드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네소타가 동기부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시내티는 요즘 8경기 동안 아주 못 치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런 방어율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뭐 언더라든지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도 하나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이게 베일리 오버가 신시내티 애들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52타석 동안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109 정도로 피한 타율이 그냥 엄청 상대를 잘했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언더라든지 미네소타 사이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시컵. 곰보랑 아사드가 붙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뭐 선발 왁구만 봐도 꽤나 믿음직한 애들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곰보 직전 경기 때 애틀랜타 상대로 8이닝 실점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뭐 여러 차례 원래는 곰보가 올 시즌 콜로라도의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 뭐 이제 퀀트릴이 나가리 된 입장에서는 곰보가 뭐 콜로라도의 1선발이라고까지 볼만합니다. 기록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작년만큼 이렇게 후반기에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냥 5경기 동안 3.00 이닝 힘도 좋고 전반적인 실점이 좀 적어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있기도 하고, 요즘의 곰보의 모습은 꽤나 좋아 보인다 그런 거고, 아사드 역시 요즘에는 좀 이닝을 좀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그전엔 아사드가 원래 시즌 초반에는 그냥 생선발로 나오다가 아사드한테 좀 짧은 이닝을 맡기고 불펜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엔 아사드의 이닝을 놀려주고 있습니다. 7이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 7경기 동안에는 뭐 2점대 방어에다가 볼넷이 여전히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나은 편이고, 홈런도 적고 싱커 투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두 투수 모두 다 요즘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애들이에요. 기록 자체도 아사드 보면은 꽤나 훌륭한 편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쿠어스라는 점인데요. 자, 일단은 최근 10경기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9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5 기준으로는 오바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컵스도 오바가 4번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콜로라도가 요즘에 쿠어스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오버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오바가 4번밖에 없더라고. 내일도 선발이 꽤나 빡센 팀이기도 하고, 콜로라도는 최근에 OPS가 7.32에서 7.11까지 열흘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언더를 봐도 되는 경기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언더 쪽으로만 보고 이거는 뭐 승패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도 또 콜로라도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잡아낸 경기 보니까 함부로 못 가겠고, 저는 언더 정도, 이거는 뭐 컵스에 빠다가 좀 오락가락하는 게 심하다는 점, 그런 점들 생각해 볼게요. 다음 천사 대 휴지.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 출신의 알데길이 나오고, 키쿠치 휴스턴 이적 이후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제가 여기에 휴스턴 이적 이후에 성적 적어드렸는데, 그냥 요즘에 키쿠치는 뭐 휴스턴에서는 좀 승리 요정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영입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경기는 발목 잡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키쿠치가 통산 천사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천사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10.37이고요. 10.37. 피홈런이 17방입니다.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37.1이닝밖에 못 먹었고요.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천사 원정. 통상 천사 원정 7경기 동안 9.10이에요. 9.10. 7경기 동안 30이닝밖에 못 먹었으니까 5이닝도 채 못 넘기고, 이게 제일 발목을 잡습니다. 키쿠치가 천사한테는 너무 약했다는 거, 그동안. 이게 제일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뭐 키쿠치한테 셌던 애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기도 합니다. 뭐 트라웃이나 오타니 다 뭐 이적하거나 지금 부상이고 랜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휴스턴이 그때보다는 상대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키쿠치가 어쨌든 키쿠치 요즘에 활약은 괜찮고 직전 이제 알데게리 첫 번째 게임 때는 안 좋았지만은 두 번째 경기 때도 뭐 나쁘진 않았다. 두 경기 모두 다 자책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친구여가지고 사실 저는 이 친구한테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알데게리라는 애한테는. 그리고 뭐 엄밀히 말하면 천사는 이미 시즌을 마무리를 지었고 휴스턴은 지금 같은 지구에서 지구 1등과 5등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휴스턴을 좋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맞대결도 3대3이고 키쿠치가 천사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야 이거 변수가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뭐 저는 물론 당연히 그냥 무난하게 흐른다면 휴지승의 오바를 보는 게 맞는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키쿠치에 대한 리스크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만큼 꽤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천사가 그렇게 못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휴스턴이 최근 6경기 동안 12안타, 13안타, 12안타, 10안타, 9안타, 12안타 상당히 잘 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휴지승의 오바를 보는데 오바 보는 거는 당연하게도 휴스턴이 꽤 잘 치기도 하고 키쿠치가 천사한테 여태 약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 셈입니다. 다음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랑 페랄타가 붙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발은 페랄타가 낫기는 낫죠. 페랄타가 요즘에 괜찮다가 직전 경기 4.2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냥 그니까 뭐랄까 페랄타를 완전 미들맨처럼 볼 수는 없어.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한 5이닝 정도? 그렇게 좀 봐줄만도 하긴 합니다. 5이닝 동안 뭐 1실점, 2실점 좀 길게 던지면 6이닝까지 잘 막아주는 그런 수들 있는데 사실상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요즘에 페랄타는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냐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는 요즘에 못하죠. 그냥 여기 적힌 대로입니다. 지금 방어율도 되게 별로예요. 올 시즌 애리조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2명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 몽고메리 둘 다 망한 셈입니다. 그나마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는 엄청 뭐 개털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예년보다도 삼진 적어지고 볼넷 많아지고 피안타 많고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는 전반기 때 2점대의 활약을 해줬거든요. 1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문제는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페랄타가 조금 낫고 페랄타는 가끔 뭐 주사위처럼 망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러고 평소에 이로드는 별로 못하는데요. 근데 미러키는 졸라 못 치고 요즘에 4경기 동안 3안타, 9안타, 6안타, 4안타 이 꼬라지고요. 애리조나는 같은 기간 동안 10안타 2홈런, 15안타 4홈런, 10안타 3홈런, 16안타 5홈런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확연하게 양팀에 빠따는 애리조나 쪽으로 쏠리긴 한다. 애리조나가 4경기 동안 홈런을 14개를 쳤으니까 페랄타도 피홈런이 적은 편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결과 나도 안 이상해요. 제 예상은 결국에는 이러면은 빠따가 강한 쪽이 이게 좀 페랄타가 뭐 애리조나 애들 상대를 못한 건 아니거든요. 꽤나 잘했어 보면은 피안타 같은 거 208에다가 꽤나 상대를 잘했고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도 미러키 애들 상대로 꽤나 나쁘진 않았거든요. 1파사 정도로. 물론 좀 이제 옛날 전적도 많고 있고 그러긴 한데 나는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 포스면은 이거는 애리조나를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는 뭐 이렇게 미러키가 못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점은 담보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의 에리 빠따라면 페널타를 괴롭힐 만도 하겠다. 그냥 이런 계산만 쓰는 것 같아. 요즘에 그냥 물브가 솔직히 말해서 물브는 진짜 보장된 건 없어. 애리조나 이렇게 꾸준하게 잘 쳤다고 한들 갑자기 내일 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 물브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보는 시각 자체는 에리슨이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음 시애틀 대 텍사스 에머슨 행콕이랑 디그롬이 붙는데 이거를 6.5를 줬거든요. 자 근데 디그롬은 이제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나왔을 때 토미존 뭐 하고 나서 98마일가량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즌을 금방 마감을 했었죠. 6경기가 뛰고 그리고 이제 2차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재활하고선 원래 올 시즌에 뛸 수 있냐 어쩌냐 하다가 시즌 막바지에 나온 셈인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뭐 4경기 동안 뭐 이닝은 적었어도 0.84에 3진 잘 잡고 구속도 100마일가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디그롬이 생각보다는 뭐 토미존 이후에 이런 좀 경과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데 일단은 내일 많은 공을 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6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디그롬이 그니까 한 4이닝 5이닝 정도는 또 도미넌트한 그런 피칭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과연 얼마나 긴 이닝을 가져갈 거냐 이거는 당연히 발목을 잡습니다. 텍사스가 어제도 유망주 그 이제 쿠마로커가 데뷔를 하기도 하고 쿠마로커도 데뷔 전부터 되게 잘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긴 이닝을 가져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시애틀도 에머슨 행콕인데 얘도 이제 복귀전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한 4경기 정도 꽤나 괜찮아가지고 올린 셈이라고 하긴 한데 결국에는 내일 두 투수 모두 다
메이저리그에서 이력이 올 시즌에는 되게 좀 족적이 적은 편이거든요. 디그롬은 아예 없고. 근데 이걸 6.5를 줬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뭐 어제도 이게 시애틀 대 텍사스 양 팀의 그 경기 구도상으로 역대 맞대결 같은 것들이 꽤나 언더 게임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6.5를 주는 거는 디그롬이 한창일 때 상대팀 수도 꽤나 치는 애가 나온다 그럴 때나 6.5를 줬지 이게 복귀 전에 디그롬한테 6.5를 주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시애틀이 경기 초반에 찬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살렸었고 그래도 경기가 4대5 정도 9점이나 났는데 뭐 양팀 다 이렇게나 그 최근 10경기 동안 6.5 기준으로 오바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디그롬이 지금 이제 시애틀 애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73타석에 275 정도로 지금 시애틀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양팀 다 지금 빠따가 막 봐줄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시애틀도 한창 잘 치다가 요즘엔 조금 안 좋고 텍사스 또 똑같습니다. 6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 타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거는 6.5 감은 아니다. 그 정도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승리하는 쪽은 저는 뭐 텍사스 쪽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디그롬이 뭐 짧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에머슨 행콕보다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애틀 빠따 어제 찬스 놓친 거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텍사스 승에다가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이고 자 이 경기는 6.5를 받을만해. 왜냐면 선발 투수 왁구들이 아까 받았던 뭐 에머슨 행콕 대 디그롬 이거는 뭐 물론 구장빨도 있겠지만은 샌프란시스코 홈구장도 시애틀 못지않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6.5를 받을만하다 싶어.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들여다보면은 로건 웹 물론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홈에서도 6이닝 6실점 마이애미에서 투수로 맞았습니다. 로건 웹이 그 전에 5경기 동안은 무지막지하게 잘했었거든요. 이닝 2팀도 좋고 최근 3경기 동안에는 6.88이다. 여기에는 뭐 원정도 2경기 있습니다만 홈에서도 안 좋았었고 로건 웹이 사실 지금 시즌 막바지를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 점이 살짝 걸리고 딜런 시즈 그러니까 웹이랑 시즈 정도 되는 애들이면은 딱 이름만 봤을 때는 6.5를 줄만해. 근데 딜런 시즈 역시 제가 여기 앞쪽에 있는 4경기 이때는 노히트 노런까지 하고 시즈가 상당히 좋았던 4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6경기 동안은 5점대 방어로에다가 기본적으로 좀 볼넷도 많아지기도 하고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시즈도 결론적으로는 두 투수 모두 다 이름값에 비해서는 요즘 활약 자체는 썩 좋지가 못하다. 이게 제일 거슬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말하자면 로건 앱이 통상 뭐 샌디에고전 홈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한데 상대 성적 같은 것들은 200타석이나 만났는데 샌디에고 애들한테는 조금 맞은 편이긴 하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6.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샌프란시스코가 오바가 6번, 샌디에고가 오바가 8번. 어제도 생각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카밀로 도발 같은 애들 볼넷으로만 3개를 내주고 그런 경기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오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매해요.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헤이든 버드송 대 프랑키 몬타스 사실 선발 왁구만 보면은 오바가 났어야 될 경기인데 샌프가 금방 또 빠따 흐름을 잃는 바람에 언더가 떴는데 물론 이 경기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너무 못 치고 샌디에고 뭐 물론 빠따 포텐셜은 있지만 지금 좋은 구간은 아니긴 하거든요. 워낙에 좀 오락가락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전 경기 디그롬 대 에머슨 행콕 경기보다도 사실 6.5를 받을만 하긴 하다 선발 왁구만 보면은. 근데 내용상으로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은 솔직히 이거를 6.5를 무난하게 언더 찍을 수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오버 보고 말겠습니다. 요즘에 물브가 솔직히 언더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뭐 선발 투수들이 별로다 불펜을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빠따 요즘에 꾸준하게 몇 경기 동안 잘해왔다 이런 게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브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냥 저는 이렇게 받은 기준점 같은 거 대비 그냥 오바나 언더 중에 선택하라면 오바지 않을까. 두 경기 모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